저는 서치폼 대표이자 이직코칭 전문가로서 수많은 오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인재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봉 협상을 어렵거나 불편하게 느끼지만 저는 이 단계가 여러분의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협상은 구걸이 아니라 나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비즈니스 대화입니다. 회사는 이미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협상은 여러분의 자존감, 평생 소득, 그리고 입사 후의 위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1%를 올리는 것은 단순한 1%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다음 연봉의 인상률은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연봉은 이후 여러분이 받게 될 모든 보상에 복리 효과를 가져옵니다. 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초 연봉 10% 차이가 10년 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협상을 성공할 경우 최초 연봉이 현재 7,700만 원에서 협상 10%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연봉 인상률이 매년 4%라고 가정한다면 5년 후의 예상 연봉은 협상에 성공할 경우 9,36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후 예상이 되는 총소득, 즉 10년간 합산을 하면 약 8억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협상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 최초 연봉 현재의 7천만 원을 원금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봉 인상률을 4%라고 생각했을 때 5년 후 예상 연봉은 8,51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후 예상되는 총소득, 즉 10년간 합산한 총소득은 8억 1,0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본 바처럼 소득 차이는 최초 연봉이 700만 원 차이가 난 것에 근거했을 때 5년 후에는 852만 원의 차이가 나고 10년간 총 소득을 합산해 보면 그 격차는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700만 원의 차이로 시작을 해도 10년 후에는 8천만 원 이상의 누적 소득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협상에서 1,000만 원을 더 받았다면 그 차이는 1억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최초 협상이 여러분의 평생 소득의 레버리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협상에 성공한 인재는 입사 후 HR과 리더들에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고가치 인재로 인식됩니다. 이 인식은 향후 승진, 인사, 평가, 중요 프로젝트 배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페셔널리즘, 합격 통보 후 바로 수용하는 것은 쉽게 얻은 인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알고 이를 존중받기 위해 논리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는 자신감 있는 리더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협상은 준비 단계에서 90%가 결정됩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연봉이 아니라 시장이 이 포지션에 대해 지급하는 객관적인 탑 25%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경쟁사 분석, 지원한 기업과 동종 산업, 유사 규모의 경쟁사에서 해당 포지션의 연봉 테이블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헤드헌터, 업계 A급 경력자, IT 공시, 플랫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연봉에 대한 기본적인 경쟁사 분석을 해야 합니다. 협상의 목표치를 시장 평균이 아닌 상위 25% 수준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검증된 인재입니다. 이직 시 직전 연봉 대비 최소 15%에서 25% 인상을 목표로 합니다. 나의 이력서에 적힌 성과가 아닌 내가 입사해서 3개월 안에 회사에 가져다 줄 구체적인 재정적 가치가 협상의 무기입니다. 전 직장 퇴사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퇴직금, 자녀 성과급, 스탁 옵션 등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사인온 보너스 형태로 보존 요구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면접에서 여러분이 성공을 거둔 핵심 논리, 즉 구체적인 성과 데이터를 재활용해야 합니다. 귀사의 현재 A 문제, 예를 들어 재고 20% 초과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저는 전 직장에서 예를 들어 B라는 방법을 통해서 C만큼 재고 손실을 막아 연간 5억 원의 재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이 가치를 고려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제안하는 것이죠. 베트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마지노선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베트나가 명확하면 상대방의 압력이나 거절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유롭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